봅시다. 5 아니고 하자. 오늘 숙제해왔던 문제들부터 몇 개 같이 하고 복습한다 생각하고 같이 하면서 해봅시다. 6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늘 숙제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그치? 그래서 숙제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다들 61번 펴서 한번 봅시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고 보니까. 해보면은 A라는 집합은 x-3을 모으는 거야. 근데 x의 범위가 7부터 x가 9까지지. 그러니까 그럼 A에 들어가는 애들을 생각해보면은 x-3의 범위를 구해봐야 돼. x-3의 범위라고 하면은 저 주어진 범위에다가 각각 빼기 3씩 해주면 되지. 그래서 6부터 4까지 되는 거 이해될까? 그 다음에 B라는 집합도 해보면은 B라는 집합은 x 플러스 A를 모아야 돼. 근데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러면은 x 플러스 A의 범위를 적어보면은 4 플러스 A부터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될까? 그 다음에 C의 범위는 그냥 주어져 있네. x가 마이너스 2a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될까? 이것들을 우리는 수직선에다가 그릴 거야. 그렇게 해서 A가 B한테 포함되고 B가 C한테 포함되도록 그림을 좀 그려볼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A를 먼저 표현하자. A가 지금 4부터 6까지 들어가는 요렇게 생기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B를 그릴 건데 B는 어딘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3 플러스 A부터 4 플러스 A까지야. 근데 요거를 잘 읽어봐야겠지. A가 B 안에 쏙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B가 A보다 더 큰 범위여야 돼. 그러니까 A가 B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B라는 애가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고 여기가 4 플러스 A가 되도록 요렇게 생겨야 A가 B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지. 될까? 그리고 마지막 C가 또 B는 C 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C가 뭐보다 크다인데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기면 되지 않을까? 이해될까?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되고 다 이해될까? 그러면은 지금 수직선 상의 관계들을 이용해서 식으로 다 표현할 거야. 자, 노란 거 먼저 볼게.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4보다 어때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되지. 작아야 되고 같은 것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노란색이 더 큰 범위가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누구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적을 수 있고 또 노란 거 보면은 4 플러스 a가 6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이번에는 같은 게 안 돼. 알겠지? 같으면 흰색이 더 큰 범위가 돼. 서영아 알겠지? 아이고 졸려. 그 다음에 마지막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보면은 마이너스 2a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3 플러스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될까? 그러면 요렇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a 값을 찾는 게 내 목적이야. 되겠지? 그래서 각각 정리해보면은 a가 제일 위에 거부터 풀게. a가 7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 두 번째 거 풀면은 a가 2보다 크다 하나 나오고, 세 번째 거 풀면은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될까?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정수 a를 찾으래. 누구 들어갈까? 3 4 5 6 7까지 들어가겠네. 그래서 이 문제 답이 몇 개다? 5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 되겠지? 요 집합을 해석함에 있어서부터 좀 까다로워가지고 우리가 요 앞에 여기는 맨날 그냥 x만 나왔는데 여기를 좀 바꿔놔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문제다. 되겠지? 그래서 61번의 답은 5개다. 이렇게. 다음 거 가봅시다. 71번 문제 해볼게. 71번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해.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 K보다 K 이하인 자연수의 개수를 세야 돼. 몇 개가 나올까? K가 예를 들어서 5라고 생각해. 몇 개? 5개. K가 6이라고 생각해. 그럼 몇 개? 6개. 즉, 몇 개다? K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누구랑 누구? 1과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이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경우의 수 두 가지씩 다 따지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래는 부분 집합의 총 개수가 2의 K개 맞지? K개 가지고 전부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과 4는 그럼 빼야 되니까 두 가지는 제외시키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다? 32개다. 그러면은 2의 K-2제곱이 32인 거니까 K는 얼마다? 7.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다음 주 시험 치는 거에 이런 부분 집합 관련 문제가 되게 많거든. 이따가 시험 나온 것도 한번 안내를 할게요. 그 다음에 77번 문제 서영아 잠깨고 컨디션이 오늘 좀 안 좋구나. 기운 내고 그렇지. 그 다음에 77번 문제 한번 보면은 A 교집합 B가 A랑 똑같대. 이게 생각보다 좀 특별한 경우야. 그림으로 한 번만 표현해보자. 표현해보면은 A 교집합 B가 A가 되려면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 이제 머릿속에 그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보는 거야.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된다, 그치? 얘는 A 교집합 B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랑 A랑 똑같을 수가 없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네. 그러면은 A가 B 안에 B. B가 요렇게 생기고 그 안에 A가 쏙 들어가는 형태네.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 즉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A가 누구에게? B에게 포함되는 관계다 이런 얘기인 거지. A가 B 안에 쏙 들어간다. 되겠지? 여기까지 찾아놓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요렇게 생겼네. A가 B 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이 A가 가진 원소 두 개를 B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누가 없어? 2, 7이 있는데 얘 4를 꼭 가져야 되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A 제곱 마이너스 5가 뭐가 되어야 돼?
4가 되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a제곱이 뭐가 된다? 9. a는 뭐 또는 뭐다? 3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까지 적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실제로 a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여기다가 3 집어넣어. 그럼 이가 얼마가 돼? 7 여기 있으니까 되겠네. a에 만약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 그럼 얘 뭐가 돼? 마이너스 11. 여기에 마이너스 11이 없다. 그치? 그래서 안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가 된다? a가 3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될까? 뒤로 넘어가서 몇 문제 정도 더 해봅시다. 한두 문제만 더 하고 시험 문제 얘기하고. 혹시 뒤쪽에 136쪽, 137쪽에 나 풀어왔는데 이 문제 못 풀겠더라 하는 거 83번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쪽 138부터 141 우리 숙제 마지막까지 했을 때 한 문제 정도 더 해보려고 하는데 나 이 문제 못하겠더라. 98번 좋아. 잠 깨고 빨리 두 문제 같이 해봅시다. 잠 깨고 83번 문제부터 같이 해보자. 83번 보면은 전체 집합이 x바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고 될까? a 빼기 b가 369, a 교집합 b가 27,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 1, 5다. 그림으로 그릴게. 그림으로 표현해보면은 전체 집합이 요렇게 생겼고 그 안에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이렇게 존재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각각의 숫자들을 적어 넣을게. A 빼기 B 369래. A 빼기 B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지. 이 부분에 3, 6, 9를 집어넣고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에 2랑 7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있지. A랑 B랑 합쳐서 그것의 바깥쪽, 완전히 바깥쪽을 의미하겠네. 거기에 1과 5가 있지.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그림 그리고 나면은 내가 찾고 싶은 여기 빈 부분도 찾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은 전체 집합 안에 1부터 10까지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럼 없는 숫자들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1, 2, 3 누구 없어? 4 없네. 5, 6, 7, 8 없네. 요렇게까지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83번의 문제에서 답을 찾으라는 게 집합 B를 적으래.
B를 적으면은 어떻게 된다? 2, 4, 7, 8이다. 요거 고르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98번 문제 해봅시다. 98번 문제. 98번 문제도 얘랑 얘를 잘 봐야 돼. X 합집합 A가 X다. 또 X 교집합 B의 여집합이 X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저 두 개의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보면은 지우야 좀 깨고 X 합집합 A가 X가 되려면은 쟤도 어떤 포함 관계를 의미하는 게 되거든.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돼. X 안에 A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만 X 합집합 A가 X가 될 수 있어.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A가 누구에게 포함된다? X에게 포함된다. 요렇게 하나 적어 놓을 수 있겠지? 또 X 교집합 B의 여집합이 X래. 그러면은 B의 여집합이 X 안에 아니 X가 B의 여집합 안에 요렇게 쏙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X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했을 때 X가 돼. 즉 하고 싶은 얘기가 X가 B의 여집합 안에 쏙 들어간다. 요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A가 X 안에 쏙 들어가야 되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X는 원소로 뭐를 가진다? 1과 2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X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B의 여집합 적어봅시다. B의 여집합 뭐가 될까? 3, 4, 5를 제외한 다른 것들 다 적으면 되지. 3, 4, 5를 제외하면 되니까 1, 2, 6, 7, 8 요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1과 2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몇 개가 된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거 하는 거지. 얘는 무조건 들어가. 얘도 무조건 들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세제곱계가 되겠네. 답이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될까? 여기까지 필기하고 다음 주에 시험 칠 거 시험 문제 안내를 할게. 점괘라 점괘라. 오늘따라 유독 피곤해 보이는군. 요즘 감기도 많고 독감도 많던데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도 조심하시고 알겠지?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고 괴롭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불쌍한 처지를 이해하면서 힘들어도 해야 돼. 알겠지? 쌤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좋고 콧물도 계속 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시험 문제 안내합시다. 시험 문제 113쪽부터 펴볼게. 집합 처음 부분 될까? 시험 문제 113쪽에 1번, 2번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 냈습니다. 서영아 이 책 보고 있어. 113쪽에 1번, 2번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
되겠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과 비슷한 유형 12번, 13번 같은 거 있지? 저런 유형의 문제. 그 다음 넘어가서 22번과 비슷한 거 냈고, 또 넘어가서 23번과 비슷한 것도 냈고, 넘어가서 26번도 비슷한 거 냈어. 그 다음에 29번, 35번, 그 다음에 여기 책 126쪽에 보면은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다, 그치? 여기에서 문제도 냈어. 어디 페이지? 126쪽. 그러니까 여기 아마 책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없어가지고 여튼 이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관련된 문제를 냈어. 알겠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55번. 까지 하면은 끝. 될까? 우리 집합의 연산까지는 안 들어갔고 집합의 연산 전까지가 시험 범위야. 집합에서. 되겠지? 그냥 개인지 문제. 아니 진도 나가자. 이거 주에 붙였는데. 마치고 하자. 이제 숙제책은 접어두고 개념 센 책을 펴서 가봅시다. 우리 개념 센에 몇 쪽이야? 음, 177쪽 할 차례다. 그죠? 177쪽 할 차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진짜 간단하게만 네 가지만 복습하고 넘어갈게. 첫 번째 배운 게 교집합이라는 거 했었고, 기호로 어떻게 적기로 했더라? A 교집합 B. 될까? 그림으로는 A랑 B가 있으면은 어디 부분? 겹치는 거.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배운 게 합집합이라는 거 했었어. 합집합 기호로는 A, 합집합 B 요렇게 적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면은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으면은 전부 다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운 게 여집합이라는 거 배웠고 기호로 표현할 때는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지. 그리고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애가 있으면은 그것의 바깥쪽을 의미해. 되겠지? 그 다음 네 번째 차집합이라는 거 배웠고, 차집합이라는 거 기호로는 A 빼기 B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림으로 봤을 때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A 빼기 B 요 부분 겹치는 부분을 빼주자. 될까? 요렇게 네 가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간단한 집합의 연산들이었어. 될까? 뭐 얘들밖에 없어 사실. 되겠지? 그래서 오늘 할 첫 번째 뭐냐면은 드 모르간의 법칙이야. 드 모르간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야. 알겠지? 드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 거야.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을 하잖아. 그러면은 얘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 여집합을 할 때 이렇게 분배를 할 건데 이 교집합에도 영향을 줘서 합집합으로 바뀌어. 되겠지? 한 번 더 해볼까? 비슷한 걸로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 하면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요렇게 돼. 될까? 막 섞어서도 해볼게. 그러면은 우리 예제로 하나만 해보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잖아. 차집합을 어떻게 바꿨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차집합 바꾸는 거 잘 해야 돼. 이것의 전체의 여집합이니까 여기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 번 더 쓰면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림을 그려서 색칠해보면 알겠지? 우리 이런 것처럼 그림 그려가지고 왼쪽 거 색칠해보고 오른쪽 거 색칠해보면은 두 개가 서로 똑같다. 되겠지? 그것에 대해서 밑에 색칠 공부를 책에서 아주 잘 해줬어. 그치?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 개념 체크 문제 다 푼 사람은 뒤로 넘어와서 문제들 뒤에 맞나? 옆인가? 여튼 대표 유형 문제랑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 좀 풀어봅시다. 뒤에 문제 쭉쭉쭉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는 좀 어려워. 그 모르간의 법칙 자체는 쉬운데 앞에 거랑 섞이면은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 그럼 오늘 남는 게 형규, 희락이, 그 다음에 지후, 유찬이도 그 300번까지 몇 문제 안 나오는 것만 후딱 하고 가자. 알겠지? 그래서 남는 친구들 저기 베타로 오면 돼. 베타에서 후딱 할 수 있는 애들은 빨리 할 수 있는 애들은 빨리 하고 바로 가고. 다들 그 대표 유형이랑 유제까지 푸는 건 힘들더라도 밑에 있는 개념 체크는 꼭 풀어봐야 돼. 알겠지? 간단한 거니까.
날씨가 진짜 갑자기 오늘 확 춥더라. 그치? 너무 추워. 아니 오늘 은행을 갔는데 요즘에는 은행도 그 화상 채팅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은 이렇게 은행원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이걸 얘기를 해. 뭐 신분증도 제출하고 뭐 필요한 것들 뭐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뭐 그러면 서류 주면서 여기에 사인해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게 화상 채팅 방처럼, 그러니까 물론 은행원도 계셔. 근데 화상 채팅 방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길 들어가면은 연결해줘. 어떤 본사의 직원 같은 분이겠지. 그래서 그분이랑 화상 채팅으로 하면서 그 이제 밑에 패드 같은 게 있어. 거기에 이렇게 막 서류나 이런 게 올라와. 작성하고 막 신분증 내달라 하면 거기 넣는 데 있거든. 넣으면은 신기하다. 오늘 은행을 갈 일이 있어서 은행을 가서 하고 왔는데, 근데 진짜 짜증 났던 게 그 화상 채팅도 한 10분인가 기다려서 했어. 근데 카드를 발급받아야 됐거든. 그래서 그 이제 다 하고 카드를 거기 밖에 또 카드 발급기가 있대. 가서 하면 된대. 가서 했는데 그 카드 발급기가 고장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그 번호표 뽑고 결국 그 은행원 분이랑 또 한 15분을 기다려가지고 은행원 분이랑 마주보고 얘기하면서 했어 결국. 그래서 내 시간 그냥 처음부터 은행원 분이랑 했으면은 한 방에 그분이 다 해줬을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역시 기계의 발전이 좋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맞대 사는 게 더 편안하다. 해보자. 뭐 쓸데기 없는 얘기하면서 잠이나 좀 깨라고 한 거였어. 67-2번 문제부터 봅시다. 문제만 읽어도 아주 숨이 턱 막힌다, 그죠? 그치? 뭘 저렇게 길게까지 적어놨나 싶을 정도로 숨이 턱 막히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 알겠지? 하나씩 차근차근 할 건데 왼쪽 거 얘부터 정리를 해볼게. 되겠지? 드 모르간의 법칙 쓸 거야. 드 모르간의 법칙 써보면은 A 교집합 A 합집합 B 요렇게 적을 수 있겠네. 이해되지?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여기 있지? 이런 그림. 자, A 합집합 B가 이 부분이야. 그치? 색칠 다 해놨어. 여기서 A랑 겹치는 부분을 찾아. 뭐가 될까? 어렵나? 자, A 합집합 B랑 A랑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돼. 뭐가 될까? A가 되는 거 이해될까? 될까? 그래서 얘가 누구랑 똑같다 결국? A랑 똑같다는 거. 이해될까?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좀 정리를 해볼까? 얘는 다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 그냥 할까? 고민 좀 해볼게. 쟤도 조금 바꿀게. 그러면은 이번에는 드 모르간의 법칙을 역으로 쓰는 거야. A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겠지? 될까? 앞에 거는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풀어내는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다시 묶어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면은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면은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 돼. 될까? 이번에는 직접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A 차집합 B가 어디야? 요 부분인 거 이해돼? 여기가 A 차집합 B지? 그것의 여집합 그러면은
이 부분 빼고 다 색칠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랑 교집합하래. 누구랑? A랑. 그러면 어디만 색칠될까? 여기만 색칠된다는 거. 이해될까? 좀 어렵다, 그치? 다시 한번. A 차집합 B 여기 요 부분의 바깥쪽에다 다 색칠했다고 생각해. 머릿속에 색칠해. 그 다음에 A랑 겹치는 부분만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딱 여기만 겹친다는 거. 이해될까? 그렇게 해서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다? A 교집합 B랑 똑같아지는 거야. 될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식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A 합집합 A 교집합 B가 되는 거네. 얘는 또 누구랑 똑같을까? A랑 똑같은 거. 될까? 그러니까 A랑 A 합집합 B랑 똑같은 거네.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될까? 이 왼쪽 식을 되게 복잡했지만 등호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식을 전부 다 정리했더니 뭐가 되었다? A가 된 거고. 될까? 그리고 원래 오른쪽에 A 합집합 B가 있었지. 이 두 개가 서로 똑같대. A랑 A 합집합 B가 똑같으려면 그림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생겨야 돼?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야겠지. 이해될까? 즉 A, B가 따라서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적으면 끝이겠지. 될까요? 어렵다, 그죠? 다음 문제 68-2번 문제 볼게요. 가봅시다. 얘만 좀 잘 풀어보려고 해. 얘 드 모르간의 법칙 먼저 쓸게. 그러면은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가 되는 거지. 될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 안에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는 거다, 그지? 근데 A 합집합 B라고 하면은 A랑 B랑 전부 다 해서 누구를 빼래? A 교집합 B를 빼래. 중간만 쏙 빼래. 이해될까? 그러면 남은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되는 거야. 될까? 이해될까? 그래서 A 별표 B라는 게 요 부분을 의미하는 게 돼. 되겠지? 옆에 쪽에 적혀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 알겠지? 공식적으로 배우는 건 아닌데 문제에서 되게 자주 나와서 용어를 그냥 알고 있으면 편할 때가 많아서. 되겠지? 공식적으로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배우는 건 아닌데 문제에 나오는 거라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A라는 집합이 여기고 B라는 집합이 여기래. 그치? 자, 맞춰서 적어볼게. A 교집합 B 뭐가 돼? 얘랑 교집합 찾으면은 겹치는 거 누구 있어? 3, 5. 그러면 여기에
3과 5가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남은 것들 채워 넣으면 되지. 1, 2,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 5, 6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A 별표 B라는 식을 정리해서 적어보면은 색칠된 부분에 있는 원소들만 적으면 되지. 1, 2, 4, 6이 되겠네.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몇 개? 4개. 될까? 그렇게 하면은 옆쪽에 있는 대칭 차집합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렇게 색칠되는 부분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거 되겠지? 읽어보고 그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면은 183쪽 보면은 배수집합의 연산인데 이쪽도 문제에서 자주 나와. 될까? 근데 뭐 이게 공식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외울 게 많은데 굳이 외우지 말고 알겠지? 문제에서 만나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적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알겠지? 그게 나을 것 같거든. 우리가 어쨌든 생각하는 힘을 계속 키워야 되니까 모든 거를 공식처럼 구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뭐 2의 배수의 집합 나오면은 2의 배수의 집합 적어보는 거야. 알겠지? 3의 배수의 집합 적어. 그 둘의 교집합 뭐가 될까? 몇 개 적어. 그러면은 규칙성이 보일 거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184쪽까지 넘어오면은 (184쪽) 보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나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 간단하게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 번만 해보면은 A라는 집합이 1, 2, 3이지 B라는 집합이 2, 3, 4라고 생각할게. 그러면은 A 합집합 B는 뭐가 돼, 형규야? A, B 합집합 1, 2, 3, 4 4개. 그러면은 자 넘버 A는 뭐야? 넘버 A 얼마? 3, 넘버 B는? 3개. 넘버의 A 합집합 B는? 4개. 그러면은 우리가 합집합이라는 게 두 개를 원소를 다 합해서 적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 얼핏 생각하면은 그치? 넘버 A 더하기 넘버 B를 하면은 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오해하기가 쉽다라고 했었다. 그치?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줬지. 왜 그렇지 않아? 영규야? 왜 다를까? 합집합을 적을 때 맞지? 1, 2, 3, 2, 3, 4를 다 적지 않지. 누구를 빼고 적어?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적지. 될까? 누가 문제라는 거야? 여기에 교집합 들어가는 애들. 1, 2, 원소를 한 번만 적어. 2, 3 될까?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였다. 그죠? 네. 될까? 그래서 이거를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그래서 A의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을 하는 거야. 될까? 자, 그림으로 한 번만 설명할게.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
되겠지? 여기 전부 다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어. 첫 번째로 A에 있는 애들을 다 색칠하는 게 원소의 개수를 센다라고 생각할게. A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다 셌어. 되겠지? 그 다음에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다 세. 될까? 이렇게 다 세어봤더니 지금 두 번 센 곳이 있지. 어디? 요 부분 보여? 겹치는데. 겹치는데 두 번 셌지. 그래서 여기 겹치는 거를 한 번 빼주는 거야. 그러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거. 되겠지? 외워야 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하는 거다. 되겠지? 근데 사실 얘는 그래도 쉬워. 맞지? 이제 문제는 3개짜리야. 3개짜리 적어볼게. 3개짜리는 자, 넘버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할 거야. 3개짜리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야. 첫 번째로 하나씩 더해 일단. 요렇게. 될까?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 빼줘야 되잖아. 교집합을 빼줄 거야. 둘씩 교집합한 거를 빼. 이렇게. 될까?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 마지막에 그래서 3개 다 교집합한 거를 더 해줘야 돼. 될까? 좀 길다 그치? 그냥 A, B, C 더하고 둘씩 교집합한 건 빼고 셋 다 교집합한 건 한 번 더 해줘야 돼. 알겠지? 이렇게 구해야 돼. 공식이야. 곱셈 공식처럼 외워야 해. 알겠지?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하나씩 더하고 2개짜리 교집합한 거는 빼고 마지막 3개짜리 교집합한 거를 더한다. 되겠지?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문제에서 되게 자주 만날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푸시고 뒤로 넘어와서 문제들 풀어볼게. 그 다음에 185쪽도 한번 읽고 개념 체크 문제 풀어. 알겠지? 따로 설명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라 쌤은 너희가 어려워할 것 같은 문제들을 같이 한번 해볼게. 양규야 다 풀었니? 뭐 하라고 했는지 아니? 뭐 하라고 했어? 최영규 뭐 하라고 했어? 뭐 풀고 있으라 했어? 책 184, 185에 있는 밑에 개념 체크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알겠지?
바쁜 사람들은 뒤로 넘어가서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도 문제가 꽤 어렵거든. 처음 하면은 이게 저 식 자체가 안 익숙한데 어려운 거를 많이 물어봐. 그리고 너희가 한글이 약하잖아. 한글로 문제를 막 기다랗게 적어놔. 그래서 너희가 또 글 읽기에 약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좀 익숙해지면 그래도 할만하거든. 문제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익숙해지면 되게 쉽게 느낄 수도 있는 파트라 한번 해볼게. 책의 72-2번 문제 한번 쌤이랑 같이 해볼게. 이 문제 조금 어렵거든. 차분히 잘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전체 집합이랑 A 합집합, B 합집합, C랑 똑같대. 될까? 그러면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몇 개? 44개. 되겠지? 자, 요 공식에 맞춰서 적을게. 숫자로 바꿔서 적을 거야. 되겠지? 자, 간다. 합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44개고, 그치? A의 원소의 개수가 24개고 더하기 19개고 더하기 23개고 될까?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얘 모른다, 그치? 근데 얘 다 적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그냥 빼기 메모라고 표현할게. 그 다음에 마지막 3개짜리 더 해야 되지. 더 할게. 요렇게 되겠지. 계산합시다. 계산하면은 네모는 뭐가 될까? 계산 좀 해줄래? 각자. (27) 27 맞나? 고마워. 27 이렇게 되는 거네. 됐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 27 다시 한번 식으로 적어보면은 지금 누가 27이라는 거야? 넘버에 A 교집합 B 더하기 넘버에 B 교집합 C 더하기 넘버에 C 교집합 A의 개수가 27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림으로 그릴게. 그림을 3개짜리는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 하나를 중간에다 그리고 하나를 왼쪽 아래에다가 그리고 하나를 오른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그려. 될까? 자, 지금 색칠할게. 잘 봐야 돼. 이 부분 플러스 이 부분, 그치? 플러스 이 부분 더했더니 몇 개라는 거야? 27개. 근데 내가 찾고 싶은 얘 뭐야? 합집합한 걸 찾고 싶지. 합집합한 걸 찾고 싶다라는 말은 겹치는 부분을 한 번만 세워야 돼. 지금 여기 한 번씩 빗금 칠해진 거는 한 번만 센 거야. 근데 여기 어디가 문제야? 여기 셋 다 겹치는 부분. 여기에 빗금이 몇 번 칠해져 있어? 3번 칠해져 있지. 그럼 몇 번 빼줘야 될까? 2번을 빼줘야겠지. 될까? 그럼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5개. 그러면 5개씩 2번 빼줘야겠지. 어디에서? 27에서. 그래서 답이 얼마다? 17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될까? 단순히 그냥 식만 막 우르르 풀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머리를 써야 돼가지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되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색칠도 해보고 머리를 잘 짱구를 굴려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핵심으로 봐야 될 게 그냥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 것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 게 구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 그 다름의 방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이 문제도 풀 수 있었다. 그렇지? 되겠지? 식이 많이 복잡해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될까?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부분이 나타날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돼. 알겠지? 그게 너희가 숙제를 하면서 해와야 될 일들이야. 될까? 오늘 숙제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숙제 낼게. 일단 개념센 덮기 전에 이제 어디까지인지 뻔히 알지? 192쪽까지 하면 돼. 중단원 부분 배우시면 되고 이 요책 134번까지 해오시면 돼. 한 35문제 정도 될 듯. 맞지? 134번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 1단원 밀린 거 한다고 맞지? 집합 부분에 틀린 거를 오답을 많이 못한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번 주말이니까 오답을 좀 같이 해오면 좋을 것 같아. 집합 부분. 알겠지? 마칩시다.